아내의 친구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68배 나이.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왔다 믿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 이제는 남은 생을 아내와 함께 조용히 보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의 친구 미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형부, 오랜만이죠. 밝은 미소와 함께 다가오는 그녀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곱고 단정했다. 살짝 어깨를 스치는 향수 냄새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눈길에 붙잡혔다. 아내는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지만 그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지 못했다. 대신 신문을 펼쳐든 채 한쪽 귀로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미숙이 소파에 앉으며 그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가볍게, 우연처럼.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했다. 그는 깜짝 놀라 신문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심장은 청춘 시절처럼 요동쳤다. 미숙은 모른 척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토록 오래 잊고 살았던 낯선 설렘이 온몸을 흔들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주방에서 과일을 가져와 식탁에 올려놓았다. 자, 이거 같이 먹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가에 서 있던 아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쥐어짰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괜히 웃어 보였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아내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은 달콤했으나 입안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그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설렘은 이미 들켜버린 죄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도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단순한 착각일 뿐이야. 내 나이에 무슨. 하지만 그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었다. 젊은 시절 연애할 때처럼 미숙의 눈빛과 손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죄책감과 설렘이 한데 뒤엉켜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의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집안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고도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내의 친구 미숙이 떠난 후 그는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다. 아침이면 신문을 보고, 낮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날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파 위에서 스쳤던 손끝의 온기, 그리고 묘하게 머물던 시선.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의도된 신호였을까?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68이야. 이제 무덤에 바는 발을 들여놓은 나이인데. 그러나 밤이 되면 눈을 감을수록 미숙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날 저녁 아내가 교회 모임에 나간다는 말을 꺼냈다. 오늘 늦을 거예요. 미숙이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네요. 순간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뛰었다. 미숙의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요동쳤다. 아내가 나가고 홀로 집에 남은 그는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괜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그가 문을 열자 낯익은 미소가 눈앞에 있었다. 형부, 혹시 언니는 없죠? 미숙이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가슴에 퍼졌다. 그는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었다. 미숙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며 앉았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형부, 지난번에 너무 무뚝뚝하셨어요. 제가 서운했답니다. 그는 얼떨결에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게 나는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형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끝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살포시 올려졌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손끝이 전해주는 체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내였다. 그는 번개처럼 손을 뺐고 미숙은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언니. 갑자기 급한 게 있어서 잠깐만 들렀어요.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음처럼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소리를 억누르려 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 이미 발을 들인 길에서 그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식탁을 차렸지만 그 웃음은 입술 끝에만 걸려 있었다. 말은 따뜻했으나 눈빛은 차갑게 그를 꿰뚫었다. 그는 괜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밥을 삼켰다. 아내는 무심한 듯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눈빛이 낯설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드니 그냥 잡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그러나 그의 말은 아내의 마음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따뜻함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며칠 뒤 미숙이 다시 집을 찾았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대화는 뭔가 어긋나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 속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고 미숙의 웃음 속에는 교묘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언니, 요즘 형부는 건강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던데요. 미숙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무심해 보였지만 눈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우리 집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딴 길로 세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려 뜨거운 찬물이 손등에 흘러내렸다. 순간적인 통증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낮게 말했다. 내가 미숙 씨를 오래 봐왔어. 그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당신을 보는지. 난 알아. 그는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 그러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한숨만이 어둠 속을 가르렀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까지 얽혀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일까? 자신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온 인생. 그러나 지금은 죄책감과 금지된 설렘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려 놓았다. 그리고 그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밥 드세요. 오늘도 건강 챙겨야죠. 그는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가운 심연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를 잡으려는 듯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옥죄어왔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부쩍 줄어들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정의 모습이었으나 서로의 눈빛 속에는 냉기와 의심이 스며 있었다. 아내는 늘 그렇듯 집안일을 하고 그는 묵묵히 따라가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불씨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씨의 이름은 미숙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뒤돌아보니 미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깐 차라도. 그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은 무겁게 시작됐으나 이내 그녀와 나란히 걷는 순간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적 드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미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 형부,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지난번에 나 피한 거 맞죠?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아니야. 그냥 내 언니가 오해할까봐. 미숙은 낮게 웃었다. 언니 눈치 보느라 나를 외면한 거라면 그것도 결국 나 때문 아닌가요?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의 말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들었으나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다. 미숙은 그 손을 살며시 잡았다. 형부, 내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무서운 거예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그녀의 손끝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고 그 체온이 몸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숨이 막혔다. 미숙아. 그는 결국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금지된 선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뒷모습.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아내였다. 아내는 그들을 보지 못한 채 길을 건너가고 있었지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커피잔을 쥔 손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미숙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형부, 이제 선택해야 해요. 나를 모른 척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다. 집 문 앞에 서자 다리가 풀려버릴 것만 같았다. 아내가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인생이 아내와 미숙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다는 걸.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는 나날 같았지만 남자는 느낄 수 있었다. 아내의 눈빛이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고 이제는 증거를 잡으려는 듯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아내가 반찬을 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냥 시장 좀 보고 동네 사람들 만나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묘하게 날카로웠다. 시장까지는 내가 갔다 왔는데 못 뵌 것 같아서요. 그는 숨이 막혔다. 말문이 막힌 채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 없는 밥상 위로 무언의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그날 밤 그는 술김에 담배를 물고 마당에 나와 있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내였다. 언제까지 그렇게 모른 척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는 놀라며 돌아봤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다. 미숙 씨, 당신한테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나를 속이지 못해요. 그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오해야. 그냥 내 친구니까 그렇게 느낀 거지. 그러나 아내는 피식 웃었다. 오해. 68 평생을 같이 산 내가 이제 와서 오해를 하겠어요. 당신 눈빛, 당신 손끝, 당신 숨소리까지 나는 다 알아요.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 순간 평생을 지켜왔던 가장의 자리, 성실했던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덧붙였다. 당신이 선택해요. 나와 이 가정을 지킬 건지, 아니면 이미 금간 배를 더 가라앉힐 건지.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며칠 뒤 아내는 교회 모임을 핑계로 외출했다. 그러나 남자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고 그 틈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는 그의 앞에 또다시 미숙이 찾아왔다. 형부, 오늘은 언니 안 계시죠?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현관을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이 길의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그는 그 파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현관이 닫히자 집 안은 숨조차 막히는 고요에 잠겼다. 남자는 얼어붙은 채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든 작은 봉지를 내밀며 미소 지었다. 형부 좋아하시는 전집이에요. 언니 없을 때 이렇게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봉지를 받으며 시선을 피했다. 심장은 요동쳤다. 손끝이 떨려 봉지를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다. 미숙아, 이러면 안 돼. 내 언니가 알면. 미숙은 곧장 그의 말을 잘랐다. 언니는 이미 알아요. 하지만 형부, 언니만 생각하면 당신은 평생 갇혀 살 거예요. 이제라도 당신 마음을 선택하세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미숙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 심장이 청춘처럼 요동쳤다. 손끝에서부터 몸 전체로 전해지는 열기가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결국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미숙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금지된 기류가 마침내 폭발했다. 서로의 눈빛은 불길처럼 맞부딪혔고 거실은 더 이상 안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와 욕망이 얽혀드는 위험한 밀실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그들은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남자는 숨이 가빠져 오히려 젊어진 듯했고 미숙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거실 창 너머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형부,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내였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발걸음.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섬뜩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과일들이 굴러다녔지만 누구도 줍지 못했다. 아내는 웃지 않았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뭘 본 건지 설명 좀 해줄래요? 남자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아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서늘했다.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 남자의 다리는 힘을 잃고 흔들렸다. 그는 알았다.
이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신과 배신, 그리고 무너지는 신뢰만이 남은 잿더미였다. 거실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아내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남자는 주저앉은 듯 굳어 있었다. 미숙은 손끝을 떨며 의자 끝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예요? 그 짧은 한마디는 칼날이었다. 남자의 목구멍이 막히며 무언가를 토해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숙이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미안해요. 순간 아내의 눈빛이 불길처럼 번졌다. 미안?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믿어왔는지 알아? 내 친구라고, 내 동생처럼 생각했다고. 미숙은 얼굴을 감싸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내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세차게 찔렀다. 그리고 당신, 68평생 나와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날 짓밟을 줄은 몰랐어요. 성실하게만 살았다. 웃기지 마요. 결국 당신도 똑같았어. 욕망에 휘둘리는 남자일 뿐이었지.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숨조차 억눌러 삼켰다. 아내는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렇게 좋으면 이 집에서 나가요. 나도 이제 더는 당신 얼굴 보고 살 이유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으나 결코 약하지 않았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제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입 다물어! 아내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미숙은 몸을 움츠리며 눈물을 쏟아냈다. 남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의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다.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굳건했다. 용서. 나를 2번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인생도, 이 가정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실에는 무겁고 불길한 정적만 남았다. 남자는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미숙은 울먹이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평생을 쌓아온 믿음과 성실, 그리고 가장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녘,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폐허의 침묵이었다. 남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술에 절은 듯한 피곤한 얼굴,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 발밑에는 전날 떨어진 과일들이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었다. 아무도 주워 담지 않았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그녀가 깨어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남자는 몇 번이고 그 문 앞에 서서 손을 뻗으려 했으나 끝내 두드리지 못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이 닫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미숙은 그날 밤 울다 지친 얼굴로 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남자는 창문 너머로 그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내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손을 내밀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당신 없이는. 그러나 아내는 그의 손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사람은 그날로 죽었어요. 그 말은 절망의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숨조차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아내는 작은 가방을 챙겨 현관 앞에 섰다. 남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의 잔해가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배신과 절망이 겹쳐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 남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고요. 남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뛰는 소리가 마치 벌을 받는 듯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낯선 숨소리만 흘러나왔다. 잠시 후 전화를 건 사람이 끊어버렸다. 남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가 들려왔고 집 안은 여전히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의 삶은 끝나지 않은 겨울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